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슈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439조에 달하는 세계 우주 산업 시장. 하지만은 국내 시장의 규모는 3.5조 원에 불과한데요.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발전 신호탄을 쏠 누리호 발사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김진두 YTN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누리호 2차 발사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송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날씨 때문에 미뤄진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요인은 없었고요. 네. 기술적인 요인은 없었고 날씨 때문에 하루씩 수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송되고 내일 발사였는데 내일 이송되고 모레 발사로 하루씩 미뤄졌습니다. 원인은 날씨 때문인데 첫 번째는 비 때문입니다. 비가 좀 그 공지에게는 오고 있거든요. 이 비가 내리면 누리호가 그 200톤 정도가 되는데 네. 그게 나와서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을 거쳐서 발사대까지 가야 됩니다. 미끄럼 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바람이 강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누리호가 가서 발사대에 기립을 하게 되는데 기립을 할 때 옆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약 12층 높이의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네. 거기에 사람들이 네.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발사대의 위치가 있는 데다가 그 위에서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불죠.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요인이 됐습니다. 물론 안전사고 날 확률은 낮죠. 네. 하지만 하루를 연기하면 오늘보다는 더 좋은 날씨 조건이 되겠다 하기 때문에 괜히 누리호 1차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미 발사 예비일이 16일부터 23일, 8일까지 또 잡아놨거든요. 네. 언제든 그때는 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연기해서 조금 더 안전한, 조금 더 좋은 날씨 조건에서 발사하자. 이게 항위원과 과기술정보통신부의 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기하는 건데 그렇죠. 비와 바람을 피해서 그러니까 기상 조건은 비바람 없는 아주 네네. 맑은 날씨가 가장 좋은 기상 그렇죠. 조건이죠. 이미 이 원래는 5월 달에 이 누리호가 발사가 될 예정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차 발사 때 3단 엔진이 일찍 꺼지면서 목표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이 한 달 정도가 더 걸려서 5월이 아닌 6월로 발사가 미뤄진 건데 아시다시피 6월은 20일 이후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 15일로 발사 일정을 맞춰놨던 건데 이 장마 앞두고도 여름철에 들어가니까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 네. 또 바람도 강하게 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루가 자연스럽게 수년이 됐고 그렇게 해서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리호의 발사 조건에는 그 바람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발사되는 순간에 이미 기립돼 있고 또 그 안에 연료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 이하로 불게 되면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간 초속 그 21m 이하. 예. 21m는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바람이에요? 폭풍성 바람이고 예. 초속 17m를 넘으면 태풍성 바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초속 21m는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일단 발사하는 데는 문제는 그렇죠. 없고. 그 아래 15에서 21m 정도 사이라면은 발사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내일 쏴도 되는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왜 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뤄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바람도 바람이지만 그 누리호가 발사되는 순간 발사되는 궤적 주변에 낙뢰가 없어야 됩니다. 아, 낙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리호 안에가 굉장히 많은 부품들로 돼 있고 전자제품들도 장비들도 부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낙뢰 현상이 있으면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발사체가 낙뢰 때문에 그 발사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강풍과 낙뢰 두 가지가 발사의 제한 조건입니다. 강풍과 낙뢰가 일단 없어야 된다 하는 네. 거. 자, 근데 내일 아침에 이송을 해서 네. 모레 오후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송에서 발사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짧은 겁니다. 짧은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하루 걸리는 거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아니면 인도, 러시아 이런 데는 이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천천히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우리 연구진 좀
부지런해서 예.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거의 12시간 정도를 계속 매달려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걸리는 거고 발사대 이제 기립해서 하는 작업들이 그렇죠. 많이 이송하는데 있다는 거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송을 해야 되고요. 아, 이송도 또, 예. 천천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워야 되고요. 또 세운 뒤에도 엄빌리컬이라고 탯줄 같은 역할을 하는 네. 선이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전기 신호도 주고받고 해봐야 되고요. 또 주변에 그 안에다가 연료 같은 걸 또 채워줄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사전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루 정도 만에 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 연구진들이 굉장히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일을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틀입니다. 그 로켓이 이제 발사대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발사를 할 때 보면은 뭔가 연결돼 있는 줄이 그렇죠.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줄 연결도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엄빌리컬이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드린 예, 예. 탯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로켓에 연료나 전기나 산화제 등을 계속 공급해 주는 시설이고요. 아, 그 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발사될 때 그 탯줄 같은 게 툭 떨어지는 예, 게 예, 보시면 그렇죠. 마지막까지 연결돼 있는 거는 산화제를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산화제가 영하 180도 정도에 대한 극저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 놓게 되면 계속해서 기화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날아간 부분들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게 떨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발사하기 하는 겁니다. 전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입한다는 주입을 얘기예요?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자, 어쨌든 뭐 내일부터 이제 이송과 발사 전에 이제 기립 단계까지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네. 누리호가 사실은 2021년에 1차 발사를 시도를 했는데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2차 발사. 이 1차 발사하고 2차 발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차 발사 때 아쉽게 실패를 했죠. 3단 엔진이 있습니다. 3단 엔진이 7톤짜리 엔진이라서 굉장히 간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내부 구조가 부력에 굉장히 강한 진동과 부력에 의해서 이탈이 되면서 쿵쾅쿵쾅 하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누출도 일어나고 결론적으로 산화제 탱크가 누출이 되면서 엔진이 빨리 꺼져버립니다. 예. 그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보강을 하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다시 실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발사 때는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1차 발사 때 다른 과정은 무척 순조로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1단 엔진. 1단 꺼지고 2단까지 점화되는 것. 그다음에 3단 엔진 점화. 3단 엔진 일찍 꺼졌기 때문에 마지막 임무에는 실패했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차 발사에도 3단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네. 1차 발사 때보다는 성공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연구진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1차와 2차의 가장 달라진 점은 1차 때는 가짜 위성을 실었다면 2차 때는 실제로 작동하는 위성을 실었다는 겁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예, 예. 실제로 작동하는 위성을 싣고 올라간다. 그게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실제 작동 위성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능 통신 위성인가요? 아닙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 예, 180kg짜리 위성인데요. 성능 검증이니까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위성입니다. 그럼 어떤 성능을 검증하는 거냐? 발사체 성능을 검증하는 겁니다. 발사체 성능. 네, 발사체가 정말 위성을 쏘아서 우주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을까를 검증하는 게 먼저. 그다음 두 번째는 성능 검증 위성에는 그 우주 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우주 부품들이 필요하고요. 위성에도 굉장히 많은 우주 부품들이 필요한데 예. 핵심 부품들을 우리가 국산화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능 검증 위성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3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주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열 전지라는 게 들어가고요. 발열 전지. 네. 예. 또 모션을 이렇게 자동으로 조종해 주는 자이로라는 그 장치가 들어가고요. 예. 자이로. 세 번째는 통신을 해주게 하는 S밴드 안테나가 들어갑니다. 3가지 다 우리 기술로 쓰지를 못하고 예. 외국에서 수입해서 쓴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체 개발한 거를 바로 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환경에서
검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능 검증 위성에 그 세 가지 부품들을 실어서 직접 보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한 2년 정도 작동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한다면 국산에 완벽하게 성공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성능, 발사체 성능 검증과 우리가 자체 개발한 위성 우주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제 작동 위성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의 결정체를 이제 시험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위성 발사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자, 이번 발사 뒤에 누리호는 고도화 과정을 거친다고 네. 하는데요. 앞으로 몇 번 더 발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선은 지난해 10월에 발사했고요. 네. 이번에 발사하면 두 번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3차 발사가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이후로 2027년까지 3번을 더 발사를 합니다. 네. 이유는 고도화 과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발사체가 정말 믿을만해? 네.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쏴봐서 신뢰성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쳐가면서 한 6번 정도를 쏘면 이 발사체는 믿을만 하구나. 이 정도 무게의 위성을 충분히 우주궤도에 올릴 수 있구나라는 신뢰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고도화 과정이고 또 이 고도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로켓을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연구진들이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6번의 이 누리호라는 이름을 가진 발사체를 발사해 보면서 네. 우리 자체의 발사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조금 더 개선된 달까지 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우리가 새로 다시 개발하는데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 8월에는 달 탐사선 다누리호의 발사도 예정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다누리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서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누리호에 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누리호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렇죠. 달 탐사선을 처음 개발해서 아직까지 신뢰성이 높지 않은 누리호에 실어서 보낼 수는 없고요. 네. 또 누리호가 또 이 달까지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추력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달 탐사선을 미국의 스페이스 X 로켓에 실어서 달로 보내게 되는데 네. 8월에 쏘게 되면 바로 달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지구 중력을 좀 벗어난 뒤에 굉장히 큰 타운을 그리다가 달의 중력을 끼워서 들어가서 달 쪽으로 접근하는 네. 굉장히 특이한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 발사하면 12월 정도쯤에 달 궤도 쪽으로 들어가서 안착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달 주변을 계속해서 도는 위성 같은 것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우리 달에 착륙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달 착륙은 안 되고요. 예. 그 다음 이 달 탐사선이 되는 거고 그전에는 달 탐사선은 달 궤도를 주위를 돌면서 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위성 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측 정보들을 획득해서 지구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측하기를 앞으로 미래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뭐 정부의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우주 개발이라는 건 어느 나라든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을 하고 그렇게 네. 개발된 기술들을 민간에게 이전해서 민간이 결론적으로는 우주 개발의 키를 갖고 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기술을 이전해 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앵커께서 오프닝을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규모가 439조 원. 네. 그리고 국내 시장의 규모는 3.5조 원.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주개발진흥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게 네. 바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을 키우자라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의해 차세대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우주에서 찾자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간 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시장을 2배 정도로 성장시키자. 그렇게 되면 충분히 민간에서도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스페이스X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스페이스X는 민간 회사입니다. 민간 회사가 발사체도 하고 우주정거장으로 또
보내주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민간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도 정부가 주도해서 뭘 만들고 뭘 보내고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서 위성도 쏘고 또 발사체도 자체 개발해서 충분히 경제성 있는 발사체를 만들어서 그런 시장을 키워가자. 네. 이런 목적으로 우주개발진흥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누리호 발사를 더 재밌고 또 감격스럽게 보려면은 어떻게 하는지 청취자분들께 팁을 좀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저는 누리호 나로호 때 2번 계속해서 발사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공까지 현장에 가야 되네요. 그렇죠. 공 가야 됩니다. 근데 가게 되면 우주센터 내에 들어가는 건 제한이 됩니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오늘 날아가는 모습이 뒤에 굉장히 거대한 불꽃을 내뿜으면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주센터에 들어가질 못하면 공 주변에는 남열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전망대 주변에서 보면 누리호가 날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장관입니다. 예. 어린아이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신다면 평생 잊지 못할 굉장히 굉장한 그 기억이 남겠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천과학관에서 이 누리호 발사 행사를 큰 영상에 띄워서 예. 보는 것도 있고요. 예. 또는 TV에서도 그 중계들이 많이 하고 또 YTN에서도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영상을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기억 그리고 굉장히 감동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누리호 발사 이 자체 그 광경 자체가 장관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가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화면을 통해서도 뭐 충분히 뭐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YTN 김진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